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이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우리나라 총선에 대해서 국제사회 관심도 상당히 높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주요 정치 일정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방역과 대응에 있어 세계 최고의 모범 국가인 우리나라가 예정대로 총선을 치르는 모습에 세계의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의 유력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즈는 13일 한국이 선거를 연기하지 않은 것은 타이,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시아 권위주의 정부들이 위기를 빌미로 권한 강화를 꾀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중에 선거를 치르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신호탄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의 뉴욕타임즈 역시 철저한 방역하에 치러진 지난 주말 사전투표소 분위기를 전하면서 최근 수주간 코로나19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찬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의 총선은 봉쇄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아 세계적인 찬사를 얻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라면서 문 대통령의 위기 대처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대다수 주요 외신들의 논조 역시 봉쇄 없이 훌륭하게 선거를 치르는 한국의 모습에 놀라워하는 내용과 동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찬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경선이 대부분 연기되기도 했고, 그리고 대선도 우편 투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비교해보면 참 우리나라랑 대조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내일 총선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잘 발휘하면서 무사히 잘 치러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죠. 코로나19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영국 내에서 이 코로나19 사태의 첫 시작이 중국이라는 점과 또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전 세계로 확산시켰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서 중국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이 영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재검토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이 영국 정보 당국이 내놓은 얘기인데요. 보리스 존슨 총리 내각에게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 중국과의 관계를 재분석하고 특히 첨단 기술과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 대중 협력을 통제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앞서서 사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불매 캠페인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영국에게도 동참을 압박할 때 사실 영국은 지난 1월 비핵심적인 부문에 한해서 화웨이의 자국 5G 사업 진출을 허용하기도 했던 국가거든요. 네. 하지만 이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대외정보 담당 기구인 MI6는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보고가 실제보다 상당히 축소됐다면서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일당 독재 체제를 더 강화할 것에 대비해서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동안 영국이 중국의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을 재고해보고 특히나 이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주요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대학 연구에 중국 유학생 등을 제한한다는 등의 이 검토 과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영국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구입한 코로나19 검사 키트 수백만 개가 불량으로 판명돼서 환불을 요구하기로 결정하는 등 중국산 의료 장비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의도와는 반대로 중국이 지금 사면 초과에 처한 것 같은데 네네. 또 중국 내에서 아프리카인에 대한 차별 논란이 벌어져서 지금 외교적 문제로까지 번졌다고요? 네, 중국이 사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왔고 네. 실제로 아프리카 학생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온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이 아프리카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민낯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 광저우에서 20여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타당한 이유 없이 집이나 호텔에서 쫓겨나거나 코로나19 검사를 강요받았고 또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받았다고 증언을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내밀어도 계속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온라인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이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거나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중국 내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낙인 찍기와 차별이 빈번해지자 중국 주재 아프리카 대사들이 중국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대사들은 여권 압수라든지 비자 취소 위협, 체포와 추방 등의 사례도 언급하면서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강제 검사와 격리, 그 밖에 비인간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아프리카 연합과 가나 정부 등은 중국 대사를 소환해서 직접 자국민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규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아프리카는 좋은 친구이고 파트너이며 형제라고 해명하면서 아프리카인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네. 사실 이런 모습은 앞서서 나이지리아 정부와 미국이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자 중국이 자신들의 행동은 정당했다면서 뻔뻔하게 대응하던 모습과는 좀 사뭇 달라진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네덜란드 소식입니다. 약 4억 송이에 달하는 튤립이 폐기됐다는 뉴스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강력한 자택격리 조치와 국경 차단 조치로 인해서 해외 수출과 판매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튤립 가격이 0원이 되면서 네덜란드 최대 화훼 업체인 로열 플로라 홀란드가 지난달에만 튤립 줄기 1억 4천 개를 포함해서 약 4억 송이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주요 화훼 수출 기업인 바렌제는 주요 고객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의 꽃집이 운영을 중단하자 계절 수익이 90% 감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원래 3월에서 5월은 세계 여성의 날이라든지 부활절 또 어머니의 날 등이 몰려 있어서 꽃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기간에만 약 우리나라 돈으로 9조 2,500억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네덜란드의 거의 대부분의 농가와 유통업체가 거래처에 따라서 10%에서 많게는 85%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매년 튤립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를 찾던 15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올해는 사라지면서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튤립 공원은 지난 3월 21일 문을 닫았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폐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로 인한 피해액만 약 30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불러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참 세계 곳곳 많은 곳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난한 나라의 빚을 삭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25일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이 각 채권국 정부가 세계 최빈국 76개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채무 상환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7일에는 국제시민단체인 주빌리 캠페인을 포함한 전 세계 시민단체 100여 곳이 채권국들에게 저소득국의 채무 탕감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또 13일에는 주빌리 캠페인 그리고 카리타스, 옥스팜 호주 지부 등 8개 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서 호주 정부에게 최빈국의 채무를 탕감하는 데 노력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들 단체는 주요 20개국 회원이자 주요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의 회원인 호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 목소리를 좀 크게 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러자 오는 15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화상회의를 앞두고 G20개국 국가들이 저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6개월 혹은 9개월간 상환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또는 내년 말까지 동결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소득 국가들이 올해 이 외부 채권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약 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8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국 내에서 상환해야 되는 부채 규모도 1,300억 달러,
158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이 채무 탕감과 함께 세빈국들이 추가 채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대출이 아닌 지원금의 형태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세계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지금 전 세계가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지금 정부들도 비상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도 없고 코로나19 대책도 없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요? 네, 바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니카라과 얘기인데요. 네. 방역 대응을 진두지휘해야 할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니카라과 이 국민들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부활절을 앞둔 금요일이었던 지난 10일에는 수백 명이 참여한 전통적인 거리 행진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중남미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니카라과 정부는 현재까지 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1명만이 숨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영부인이자 부통령인 로사리오 무리오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매일 국영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는 신의 은총으로 니카라과에는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평소처럼 생활하라. 이런 답변만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에 오히려 니카라과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들도 좀 즉각적인 코로나19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니카라과 정부에게 촉구하고 나선 상태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가 다수인 이 나라에서 오히려 교회는 부활절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 미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들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 정부 권고와 달리 국민들이 스스로 격리 조치를 취하면서 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